안철수 지지율이 9%,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두 자릿수 나온 데가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된 파괴력이다. 정권 심판해야 응답자 64.8%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찬성한다. 보수 중도 결집이다. 지지율 3위지만 야당의 대안주자까지 부상하고 있다. 유영하 교수님, 주가가 뛰고 있어요, 진짜.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리 이두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요즘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인터뷰에서 가장 이제 생생한 것이 이제 현재의 지지율 급감이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지상파라든가 방송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1월 20일까지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여론조사에서인가요? 국민의힘의 70% 이상이 후보 교체론을 요구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 대한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에 대한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후보 교체론은 절대 없다. 그건 우리가 자멸하고 죽는 길이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 네. 단일화죠. 아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네. 결국은 이제 그런데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럼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오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민주당의 단일화와 국민의힘 단일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안철수라는 인물이 시너지 효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과연 안철수라는 인물이 지금 그런 게 있느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독자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반사적인 거거든요. 아하. 상당히 반사적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조금 오는 거예요. 저긴 9%지만 다른 여론조사는 6%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은 결국 2012년도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하고 단일화했을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컸죠. 안철수 바람 불었으니까.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당시 졌습니다. 박근혜. 왜냐 안철수 갖고 있는 지지층이 다 옮겨가지 않아요. 그거는 공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다음에 지난 2017년 대선에 촛불 선거였잖아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문재인 후보하고 막 붙었었어요. 그러다가 네.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 발언 이후에 또 급감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2등으로 당선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안철수는 뭐냐?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당히 바람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누가 이기든 간에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지금으로서 그런 부분 그래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느냐 아니야 뭐 그런 생각 갖겠죠. 공학적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다시 안철수 후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입니다. 네. 항상 그런 얘기 있었죠. 항상 안철수는 불쏘시기만 하느냐. 그러니 차라리 예를 들면 공동정부 같은 경우에서 다음을 보는 자기가 다음 차기 대선을 보면서 공동정부에서 자기가 그러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키우는 이런 부분의 선택도 그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지만 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월 후보 등록 13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치열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최근 후보 향해서 연대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그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네. 여당의 러브콜에 대해서는 일단은 헛된 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역시 안철수 후보를 좀 비중 있게 다뤘어요. 경향신문도 체급이 달라졌다. 체급이 달라진 안철수다. 여론조사가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귀하신 몸이 됐어요. 이두화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진짜로 단일화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지금 송영길 대표가 12월에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이 연대 내지는 뭐 연정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연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도 합니다. 1월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다. 그래서 체급을 높인 거는 송영길 대표 민주당 측이죠, 지금.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확장성을 좀 더 고려해봐야 된다. 확장성을 더 노력해야 된다.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힌 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12월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빠진 지지율 중에 일부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측에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아주 공개적으로 아까도 헛된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디서는 또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심판을 같이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 공개적인 얘기를 하면 네. 메시지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심판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아하. 문인철 평론가님 추가 발언 1분만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네, 체급도 달라지고 또 단일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단일화 이야기하는 쪽은 본인이 약하고 내가 지고 있구나. 그것을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 단일화 이야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안 좋았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단일화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전념할 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다가 마지막에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지금은 그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지고 있다. 나는 질 것 같다. 그거 자인한 겁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 보면 조선일보 8면입니다. 윤석열, 안철수와 소통할 생각이 있다. 단일화 반대하던 김종인도 후보가 결정할 문제다. 조금 기류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최민희 의원님, 정치에서 가정법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좀 임박하거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 이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단일화 문제가. 그러니까 우선 단일화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단일화가 대선 전국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지지율을 덧붙이는 게 될 것인가. 저는 뭐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단일화의 필요성은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러면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가? 저는 연립정부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 누군가가 단일화를 얘기한다. 그건 왜 하는 거냐?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세력 외에 다른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은 민주당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확장성이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중도로 가는 확장성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은 박킹되겠죠? 그래서 저는 상충한다. 죄송합니다. 상충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혹시 한다면 연립정부 구성 같은 것 뭐 그런 식의 연대 정치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건 틀리면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평론가는 직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봤을 때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가 돼서 선거판을 뒤집은 경우가 있었냐. 있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허. 2002년 네. 노무현 후보와 아하.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인데요. 그때도 가만히 보면 내재적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후보가 시대 정신을 담보한 후보인데 민주당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민주당의 객관적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단일화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의 선거 캠페인은 이재명 후보도
뭐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가 또 막 나오겠죠. 그런 거에 끄달리면 안 되고 아하. 디지털 영토 얘기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관계통 대항 시대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양 후보가 좀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게 아하. 좋겠다. 네. 단일화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MBN은요.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각계 저명 인사들의 새해 인사말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고 공정, 정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재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민생 경제를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민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1월의 첫날, 새해 첫날 아침의 멜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